김건희가 국가유산을 지 멋대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면서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9월 초에 있었던 김건희 종묘 차담회가 국가유산의 사적 사용이 맞다고 국가유산청이 밝힌 건데요. 네, 이재필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건희의 종묘 차담회가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이모경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인 이용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이모경 의원은 명백한 사적 사용이 맞냐라고 거듭 물었고, 이재필 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앞서 김건희는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1일 이 사실을 공개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인 만큼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네, 이튿날 대한항실 의친왕 기념사업회도 입장문을 내고 세계문화유산 종묘는 김건희의 개인 카페가 아니다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네, 당시 김건희 일행은 외국인 남녀 2명과 스님, 신부 각 1명씩 등 모두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심지어 차담의 날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국가유산청 내규인 국능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종묘 등 중요 국가문화재의 경우 사전에 정식 공문으로 신청받은 경우에만 문화재위원회, 국능문화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아주 본인 멋대로 갖고 놀고 있었던 김건희인데요. 네, 참 국민들 열받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윤석열 멘토인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올 경우 윤석열이 운영하는 정부는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역대급 헛소리를 날리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심평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라며,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 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또 심 변호사는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라며, 그의 성품 자체가 원래 바탕이 선하고 또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적극 활용하여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리라 본다라며 궤변을 날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이 돌아올 경우 인사관리를 잘 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 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은 정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한테 착하다는 헛소리나 날리고 있으니, 네, 어쩜 이렇게 윤석열 주변에는 멀쩡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내란 사태의 비선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이 점집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경악해 만들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 남자 보살이었다고 하는데, 네, 천공의 건진법사에 보살까지 등장하다니, 네, 진짜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데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경기 안산시의 반지하 주택에서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네, 이 점집은 계엄 모의가 있었던 안산 롯데리아에서 불과 약 1.4km, 도보로 20여 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여군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불명예 전역한 후 2019년부터 점집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네, 건진법사 천공스승 명태균에 이어 윤석열, 김건희와 연관 있는 네 번째 역술인이 되는 셈인데, 네, 이 때문에 내란도 결국 무속과 연관됐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안산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는 등 민간인 신분 주제에 현역 군인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또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일 전엔 김용현과 독대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나라가 무속인들 손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니, 네, 모질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윤석열이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에게 공수처가 2번째 소환 통보를 했는데, 첫 번째 소환 통보를 윤석열이 모르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나오자 다음 주 수요일 크리스마스에 다시 나오라고 한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이런 공수처의 소환 통보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네, 공수처도 헌재도 이대로면 다른 수를 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에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어제 윤석열에게 오는 25일 10시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요. 네, 지난 18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윤석열이 뻔뻔하게 응하지 않자 2차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공수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부속실의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 두 가지 방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는데요. 네, 1차 출석 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인편으로 보냈지만 전달에 차질이 생기자 새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노골적으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공수처는 윤석열이 이번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도 지난 17일 국회에 나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등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경호처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참 끝까지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치면서 온갖 진상짓은 다 하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내년으로 늦췄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속도를 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회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국회는 지난 8월 2일 이진숙 탄핵을 소추하며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됐는데, 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상임위원이 2명만 남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을 강행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네, 앞서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탄핵 심판을 현재 접수된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네, 이 결정 후 이 위원장 변론 연기 결정이 뒤따르자 법조계에선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네, 이에 국진당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네, 헌재의 최장 탄핵 심리 기간을 꽉 채우려는 게 국진당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과와 반성은커녕 윤석열 쉴드나 치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국진당은 네, 아무리 봐도 해체가 답인 것 같습니다.